한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날, 김유진은 창문 너머로 낯선 시선을 느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유진은 그저 한순간 스쳐가는 호기심 정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졌고 어느새 그녀가 단순히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관찰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햇빛이었다. 유진은 경기도 가평의 한적한 동네, 연못가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서 남편 박준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준호는 대기업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하며 늘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보냈다. 집안은 늘 조용했고 유진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녀는 전직 미술교사였지만 지금은 남편과의 평범한 일상에 익숙해지려 애쓰는 중이었다. 그런 유진에게 어느 날 이웃집 아들 이재현의 시선이 닿았다. 재현은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잠시 내려온 24세 청년이었다. 어린 시절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골목을 누비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어른처럼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지나가는 걸로 넘기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그 시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오후, 준호가 일찍 출근한 날, 유진은 평소처럼 집 뒤편의 작은 정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때 문이 덜컥 열리더니 재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너무 뜨거워서 탈 거야.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유진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부서지지 않는 유리처럼 투명하고 강렬했다. 괜찮아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손끝이 닿자마자 짧고 강렬한 전율이 지나갔고 세상은 잠시 느리게 돌아가는 듯했다. 유진은 자신이 새로운 무언가의 경계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재현은 유진의 일상에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유진은 식물에 물을 주거나 커튼을 거들 때마다 그의 시선을 느꼈다. 준호는 여전히 바쁘고 무심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져가는 불꽃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조용한 마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작은 폭풍이 될 조짐이었다. 어느 날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유진은 재현의 창문 쪽으로 자꾸만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좀 조용하네.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진은 피곤하다며 대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죄책감과 함께 미지의 열망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메모 한 장 없이 오직 몇 달 전 준호와 얘기했던 미술 전시회의 티켓이 들어 있었다. 물론 준호는 그 티켓을 산 적이 없었다. 그 티켓을 보낸 이는 재현이었다. 유진은 거짓말을 하며 친구들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그 미술관으로 향했다. 전시회장에서 재현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그의 미소가 따뜻하게 번졌다. 이걸 가질 생각이 아니었는데. 유진은 그 말에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그에게 끌렸다. 전시를 함께 본 후 재현은 조용한 카페로 그녀를 데려갔다. 재현은 유진이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세심함이 유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현은 젊었지만 유진이 있고 지낸 감정과 생각들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얼굴에서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넘겼고 유진은 그 순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현실은 무겁고 유진은 점점 더 거짓말에 빠져들었다. 준호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고 유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져드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목요일, 재현이 유진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얘기해야 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유진은 미래에 대한 희미한 빛을 보았다. 거짓과 공허한 일상 대신 색과 따뜻함이 가득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과 마주해야 했고 사랑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다. 이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우편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했다. 얼마나 오래였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그날 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재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유진은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숨겨왔던 진실과 마주했다. 나는 재현을 원한 게 아니야. 다만 나 자신을 다시 느끼고 싶었을 뿐.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고 앞으로 다가올 운명을 예감했다. 김유진은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혼란과 후회의 파도에 휩싸여 있었다. 방 안조명이 꺼진 채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재현과 스친 순간의 전율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짙게 자리 잡았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걸까? 아니면 이 길이 나를 선택한 걸까?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박준호는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냉랭하고 무심했다. 유진은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부엌 한켠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렁이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말을 꺼낼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준호가 출근길에 남긴 한마디가 그녀의 혼란을 더했다. 우린 대화를 해야 해. 유진 씨, 그의 목소리에는 사무적인 냉기가 감돌았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는 새벽녘 햇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날 오후, 유진은 다시 한번 재현과 만날 결심을 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재현에게 문자를 보냈고 두 사람은 가평에서 유명한 카페 달빛 정원에서 만났다. 카페는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 잡아 자연과 어우러진 분위기가 여유롭고 평화로웠다. 유진은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 연필 스커트에 은은한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고 발끝에는 세련된 검정색 펌프스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외모와는 달리 내면은 불안과 열망이 뒤섞여 있었다. 재현은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가벼운 회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진지했으며 그가 웃을 때마다 주름 사이로 햇살처럼 따뜻한 기운이 흘렀다. 유진 씨, 내가 다시 나를 찾다니. 그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기분이야. 유진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럼 너도 팬미팅 준비해야겠네 라고 대답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잠시 풀리며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현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인간의 마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유진은 자신이 잃어버린 꿈과 현재의 공허함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 같아. 남편도, 내 자신도. 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다시 너 자신을 찾도록 돕고 싶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유진은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준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유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받았다. 지금 어디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이야.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다. 대화는 짧았고 곧 끊겼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유진은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준호와 불편한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준호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보였다. 유진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눈에는 애틋함이 스며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준호 씨, 우리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후 며칠간 유진은 재현과의 만남을 계속하면서도 준호와의 관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재현이 갑작스레 말했다. 우리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어. 유진 씨, 너의 삶도, 나의 삶도. 그의 눈빛은 절박했고, 유진은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유진은 속으로 외쳤다. 그 순간 집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이 편지, 너한테 온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향하며 말했다. 이제 모두 끝내야 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만든 거대한 균열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비밀은 유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어둡고도 치명적인 미스터리였다. 그녀가 선택한 이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재현과 준호, 두 남자 사이에서 유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유진은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봉투 안에는 내용이 담긴 종이가 몇 장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흐릿해져 문자의 의미가 멀어져 갔다. 마음속에서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도 몰랐던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상처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며칠 전 재현과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유진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젊은 에너지와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불꽃을 피웠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도 깊어졌다. 그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런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어느 날 집안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유진과 누군가가 함께 웃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이게 뭐야? 준호는 그 사진을 들고 유진 앞에 섰다. 유진은 순간 말을 잃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그건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때는 모든 게 달랐어. 준호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왜 지금까지 숨겼어?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교차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유진은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그로 인해 마음을 닫았던 시절을 털어놓았다. 준호도 자신의 감정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둘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냉담함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서로의 상처에 다시금 아픔을 느끼기도 했다. 한편 재현은 유진과의 거리감이 커지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다. 그는 가평 근처 작은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유진을 초대했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재현은 종종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유진 씨, 내가 이렇게 착한 남자라는 걸 이제야 알겠지? 다른 남자들은 전부 다 바보다. 유진은 웃으며 그럼 앞으로 바보들 사이에서 넌 왕이겠네? 라고 받아쳤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재현과 준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저 먼 곳에 있었다. 그러던 중 유진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그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 이서영이었다. 서영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나 지금 큰일 났어. 내 도움이 필요해. 유진은 순간 가슴이 뛰었다. 이서영의 등장은 그녀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을 예고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집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재현도, 준호도 아니었다. 그녀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였다. 그 존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듯 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유진은 몸서리치며 뒤돌아섰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이 모든 일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알아야 할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유진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갈등, 그리고 미래의 미지의 운명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유진은 그날 오후 서영과 만날 약속을 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카페 솔레음은 나무 향이 가득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서영은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고 검은색 원피스에 산뜻한 흰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강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었다. 유진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알면 충격받을 수도 있어. 서영은 낮게 속삭였다. 그동안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조종하고 있어? 유진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감시. 누구를? 왜?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 둘 다 그 답을 찾아야 해.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에 쥔 커피잔을 꼭 잡았다. 그럼 재현과 준호도 이 일과 관련이 있을까?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해.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카페 안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검은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은빛 목걸이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이루며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유진은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감시받고 있다고? 도대체 누가?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함께 미묘한 설렘도 스며들었다. 마치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탐정처럼. 그러던 중 재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밤 집 앞 공원에서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가방에 핸드폰과 지갑만 담아 집을 나섰다. 발에는 검은색 하이힐 대신 편안한 베이지색 플랫 슈즈를 신었다. 긴 머리는 반쯤 묶어 내추럴한 매력을 더했다. 공원은 가평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산책로에 위치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흩어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속삭이는 듯 했다. 재현은 이미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흰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유진아,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재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심지어 우리 삶을 조종하려 해. 나는 그 증거를 찾고 있어. 유진은 놀라움과 동시에 흥미를 느꼈다. 증거. 어디서 찾았어? 재현은 한 손에 작은 USB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안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정보들이 있어?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너의 도움이 필요해.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 내가 모르는 과거와 연결된 단서들이 있어? 그 말에 유진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이 미스터리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준호에게 말하면 안 돼?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그 말에 유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사랑하는 남편이
혹시 이 음모의 일부라니?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낯익은 그림자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다. 유진과 재현은 숨을 죽인 채 그 인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다시 한번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깊은 밤, 가평의 조용한 공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점점 선명해졌다. 그는 바로 유진의 남편 박준호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무심함 대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유진 씨, 이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 안에 내가 몰랐던 우리 가족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어.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의심이 뒤섞였다. 준호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 자료들은 무엇일까? 재현은 준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왜 지금까지 숨겼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은 거고?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말할 때가 됐어? 우리 가족은 단순한 평범한 집안이 아니야. 오랜 세월 동안 감춰진 비밀들이 있고 그 비밀들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유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고 눈앞에 펼쳐질 진실이 두려우면서도 궁금했다. 그럼 재현 씨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열쇠야. 내가 그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얽혀있는 운명이야.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긴 침묵이 흘렀고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알고 있던 평범한 일상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미궁처럼 복잡하고 어두웠다. 내일 밤 다시 여기서 만나자.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유진과 재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현실을 받아들였다. 유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한 장의 낡은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여성과 남성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편지에는 우리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신문 기사에는 가평 일대에 얽힌 불가사의한 사건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또 다른 비밀, 자신이 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재현의 이름이 떴다. 유진 씨, 조심해. 누군가 우릴 감시하고 있어?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질 거야. 그의 메시지는 단호했고 동시에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그 빛 속에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이 있는 듯했다. 이 미스터리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녀가 선택할 길은 무엇일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